네, 그럼 가볼게요. 아, 이거 제가 원래 이제 뭐지 그림 그리려고 샀던 타블렛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마우스가 아니고 그냥 쓰는 건데 그림 그리는 용 말고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글씨 쓰는 게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이것도 사전에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글씨를 아마 이걸로 되게 못 쓸 거예요. 어디 찍히는지 모르겠네. 그나저나.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반응공학이 진짜 다행인 게 중간고사가 없어서 이거 멘토링을 아직도 하지도 않았는데 중간고사를 보면 어떡하지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다행인 거는 중간고사를 안 보셔서 이거는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래서 네, 이제 잡담을 그만하고 시작을 해보면은 반응공학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반화학에서 기존에 배웠던 것들 아시나요? 반응 속도론에서 일반화학에서 일단 5초 딜레이가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일반화학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뭐 이런 거 뭐 평형함수도 있고 대표적인 게 막 이런 거 있지 않나? A가 막 해가지고 마이너스 KT. 와, 글씨 되게 못 쓴다 내가 봐도. 일반화학에서 막 꺽쇠가로 막 이렇게 쓰고 요거 막 이제 교수님이 몰롱도라 이거 막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죠. 반응 속도 막 그런 거. 사실 여기가 사실 베이스가 돼가지고 비슷해요. 아마 일반화학에서 1차 반응에 대해서는 한번 적분을 해봤을 거예요. 다들 여기를 안 했으려나? 나만 했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차 반응이 아니라 좀 다양한 0차라든지 N차라든지 그리고 PFR이든 이제 CSTR이든 뭐 여러 가지 반응기에 대해서 그냥 얘네가 발전한 형태거든요. 반응공학 원의 주 내용은 보통 이런 내용이에요. 보통은 이제 반응 속도 찾고 그리고 1과 2가 가장 구분이 되는 거는 1은 이제 주로 아이디얼 이제 이상 반응기에 대해서 1은 주로 다뤄요. 그래서 확실히 2에 비하면 1이 진짜 선녀예요. 진짜 쉬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공업수학 열심히 했다. 적분을 내가 잘한다 하면은 진짜 반응공학은 조금만 공부해도 금방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뭐 안 믿길 수도 있겠지만 잠깐 제 TMI를 하자면은 제가 반응공학을 2학년 때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커리큘럼이 상당히 좀 많이 꼬였어요. 제가 듣는 게.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공업수학을 안 배웠는데 적분만 해도 비풀이 나와요. 레알입니다. 여러분 적분만 잘하시면 됩니다. 반응공학은 별거 없어요. 적분하고 미분만 잘하면은 중간을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처음에 반응공학 제일 먼저 배우면은 이제 호모지니어스와 헤테로지니어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호모하고 헤테로는 아마 공업수학 때부터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 소식 근데 이거는 공업수학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공업수학부터 해가지고 뭐 호모 헤테로 해가지고 막 수학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근데 반응공학에서 호모지니어스와 헤테로지니어스는 뭐냐 이제 호모지니어스는 단일상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이게 중요해요. 호모가 이제 보통 하나 좀 이런 의미니까 이제 상위 이거 솔직히 제가 영어까지 페이지라고 써놨는데 3학년 돼가지고 이거 모를 리는 그죠?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게 해줘야 되나? 3학년이잖아. 다들 알겠지 이 정도는 액체 기체 막 이런 거 있잖아. 액상 기상 고상 막 에이 뭐 이런 건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 중에서 이제 한 군데서만 이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제 헤테로지니어스는 2개 이상의 상인데 여러분들 이제 반응공학 원은 아이디얼이에요.
얘는 이제 보통 넌아이디얼에서 많이 일어나는 친구들이고 아이디얼은 주로 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한 거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얘만 알면 돼. 호모지너스 얘만 알면 돼. 진짜 원은 그냥 얘네는 이렇게 구분한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시험 문제에 호모가 뭐고 헤테로가 뭐고 이런 거는 기사 시험 아니면은 아마 안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얘네 정의만 알아두고 어차피 정의 외우는 거야. 얘네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고 호모지니어스 반응에 대해서만 저희는 반응호가 원해서 이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막 여기다가 막 이제 뭐 부피 써놓고 막 이제 뭐 이런 거 써놓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그런 거 아니고 부피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아니고 딱 3개. 온도, 압력, 농도. 사실 얘네가 베이스예요. 이게 여러분들 안 중요한 것 같은데 기사 시험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진짜 실제로 문제를 제가 기사 시험 문제를 몇 개 가져왔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힘드니까 중간중간에 힘드니까 이제 문제를 중간에 좀 해보면은 이런 문제. 네, 정말 이런 게 나와요. 기사 시험에 아주 기본적인데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 학점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기사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까지 안 헷갈리고 챙겨가야 해요. 자, 여기 일단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1분도 안 드려도 되겠지? 이거 한 20초 드릴 테니까 네, 정답을 채팅창에 줄줄이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보여주고 지금 풀면 너무 뻔하지 않나? 근데 하나 다르구나. 속도 상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슬슬 정답이 다들 올리시기 시작하는데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이게 제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일 기본적이에요. 자, 속도 상수구나 이게 그게 아니라. 근데 온도는 일단은 맞고 촉매가 속도 상수에 영향을 미치냐? 내가 문제를 잘못 가져왔구나. 잠시만요. 이거 제가 죄송해요.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게 속도 상수 공식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네. 죄송해요. 준비가 미숙했어. 죄송해요. 이 문제가 아니었네. 이거 속도 상수 알아야 되는 거였네, 저게. 저게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죄송해요. 온도와 압력이랑 무슨 관계냐? 반응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좋은 질문 올라왔네. 온도와 압력이 무슨 영향을 미치냐? 이게 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러분 아마 그거 알 거예요. 르샤에틀리의 원리. 르샤에틀리의 막 알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부피가 증가하는 반응이 있고 부피가 감소하는 반응이 있을 거예요. 뭐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얘네가 평형점에도 영향을 주고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거든요, 이것들도. 그리고 온도와 압력은 어떤 화학 반응에 있었어도 얘네는 꼭 반응공학이 아니라도 항상 따라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일단 딜레이를 좀 고려해서 아직 반응이 없네. 그래서 결국 어떤 반응이 부피가 증가한다, 뭐 2A가 B가 되든지 이런 건 감소하는 거고, 이제 부피가 감소한다 이러면은 압력이 결국에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죠. 부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농도 같은 경우, 온도야 뭐 당연히 온도 높아지면 대부분 반응이 이제 뭐 빨라지는 건 알 거고, 이제 농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반응식에 따라 얘도 달라지는데, 농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는 애들이 있고 농도가 낮을수록 잘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농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는 경우와 잘 안 일어나는 경우는 이제 차차 배우겠지만, 얘네는 이제 반응기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반응기. 아, 근데 그건 압력도 마찬가지구나. 압력이랑 농도가 반응기의 영향을 좀 받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반응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왜 압력하고 농도가 이제 영향을 또 미치는지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 대답 기다리기보다 실시간으로 채팅 보라고? 응? 유튜브 실시간 채팅 얘기하는 건가? 아니, 근데 계속 보면서 하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하면 안 될 텐데. 좀 막아놨을 텐데, 아닌가? 아, 카톡 같이 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 아, 보면서 하고 있어, 카톡은. 보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딜레이가 있으니까. 저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화면 띄워놓고 핸드폰 옆에 놓고 이제 같이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왜냐면은 전체 슬라이드 하면은 이제 PC 카톡을 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띄워놓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름이랑 그런 게 또 나가니까 괜히 이제 좀 아닌 것 같고. 뭐 일단은 어, 이 부분이 제가 반응공학을 2014년에 들었는데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때 나왔어요, 이게. 반응 속도식에 정의하고 이제 뭐 그런 거 쓰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아마 제일 기본적인 폼은 요런 형식일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게 V가 앞에 있기 때문에 단위 부피라는 거는 다들 알아. 네, 단위 부피당 변하는 몰수죠. 근데 많이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제일 잊어버리는 게, 앞에 V가 있으면 아는데 가끔 가다가 요 단위에 타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나중에 반응 속도 이제 반응 속도 상수, 이제 뭐 그런 거, 반응 속도 계수 막 단위 쓰라 그러면은 이거 빼먹는 실수 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와요. 차원 맞춰야 되는데 이거 놓치시는 분들 종종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단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거 시간 놓치시는 분들 종종 많이 나옵니다. 뭐 사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얘기고, 지금은 요게 미분 텀이긴 하지만 분모에 있죠. 타임 들어갑니다. 그리고 V, 볼륨이죠. 여기서 V는 볼륨 오브 플루이드. 아, 이게 사실 기호를 조금 통일을 해놓으면은 좀 좋긴 한데 다 분리를 해놔가지고, W는 이제 매스 오브 솔리드고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얘네를 교수님 스타일상 조금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 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단위 부피당, 단위 시간당 변하는 몰수, 또는 이제 W 같은 경우 웨이트겠죠, 얘. 웨이트겠죠. 아씨, 왜 이렇게 안 써져, 갑자기. 웨이트겠죠. 단위 무게당, 단위 시간당, 시간 항상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S, 서페이스겠죠.
ES겠죠, 당연히. 단위 표면적 당, 단위 시간당. 사실 3학년 정도 됐으면은 대충 요게 무슨 약자인지 감이 올 거예요. 볼륨 오브 솔리드 해서 VS 쓴 거죠. 그죠? 고체 부피당, 단위 시간당. 그리고 얘도 볼륨 오브 리액터에서 VR. VR 소문자구나. VR. 볼륨 오브 리액터에서 VR. 단위 반응기 부피당, 단위 시간당 변하는 몰수. 일단은 다 똑같아요. 일단 여기는 공통 몰수. 그런데 달라지는 거 얘만 달라지고 얘네들 간에 서로 변환할 수도 있어요. 상수를 적절히 곱해주면은 단위 맞춰주면은 변환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요 정도만 알아둬도 되고 저거 쓸 줄 알면 되고 만약에 저런 거 물어보신다 어떤 반응 뭐 고체 반응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 쓰라고 만약에 물어보면은 요 정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책에 설명이 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얘를 이제 따로 뺄게요. 책에 안 나와 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은근히 기본적이고 화공기사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좀 안 다루더라고 이거를. 아마 근데 배웠을 건데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 글씨 쓰기 너무 힘들다. 이거일 때 얘네가 RA는 여기서 A의 반응 속도예요. A의 반응 속도고 RB는 B의 반응 속도고 이건 R의 반응 속도고 얘 S의 반응 속도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은근히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러니까 반응물은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 붙여요. 왜냐면은 결국 속도가 같다는 거는 얘가 감소하는 양이나 생성되는 양이 같다는 거지 얘네를 둘 다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가 감소하고 증가하는 속도는 결국 둘 다 양수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감소한다라는 거는 이제 나중 빼기 처음 값이 결국에는 감소한다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나중 빼기 처음이 플러스야. 왜냐면은 생성되는 애는 나중량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파이널 보통 반응 속도는 이제 몰수 차이, 몰수 변하기 때문에 파이널 마이너스 이니셜로 나타내는데 이 파이널이 얘는 증가하는데 얘는 감소해. 얘는 파이널이 작아지고 얘는 이제 파이널이 커지는 애라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얘는 플러스 값이 나와서 부호가 안 맞아 속도가. 둘이 이제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마이너스 조심하셔야 되고 양론계수가 다 분모로 내려가죠. 분모로 내려가요, 양론계수. 이거 왜 내려가냐? 화학식 앞에 개수가 클수록 일반적으로 반응 속도가 빨라요. 왜냐면은 그만큼 막 얘가 2야, 얘가 1이야. 그러면은 얘가 1 소비될 때 얘는 2가 소비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이꼴이 성립하려면은 개수로 나눠줘야 돼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정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 막상 기사 시험에 나오면은 처음에 생각 안 나더라고. 저도 경험이에요. 은근히 당연한 건데 막상 이제 풀라고 그러면은 이 문제도 하나 가져온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정말 당연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 맞지? 이거는 아까처럼 실수하면 안 되고 속도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네, 진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답을 올려주시면 되고 이거도 아까 방금 보여드렸기 때문에 20초만 딱 가겠습니다.
네, 답이 정말 다들 빠르게 올라오네요. 다들 지금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아우, 너무 기분 좋아. 아우, 너무 뿌듯해. 와, 여기 참여율 너무 좋아요. 정답은 3번 맞습니다. 네, 왠지는 아시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기사 시험에 1년 지나서 공부하잖아요. 반응공학을 다시. 아, 화공기사 쉽다고. 아, 근데 화공기사가 쉬운 문제는 쉽고 어려운 문제는 어려워. 지금 조금 쉬운 것만 위주로 해서 약간 가져왔고, 공학용 계산기를 가져오라고 한 이유는 이제 계산 문제도 몇 개를 들고 오긴 했어요. 일단은 조금 처음이니까 약간 워밍업 위주로 쉬운 문제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끝날 때 돼서 여러분들 아마 이거 풀이를 해줄 필요 없겠지? 조금 워밍업 단계라서 지금 이런 걸 가져오는 거고, 아니다, 한번 해주자. 혹시 모르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얘네 양론계수들, 일단 이꼴 관계가 나오기 위해서는 양론계수들 모두 내려가라 그랬죠, 분모로. 그리고 얘네는 반응물이죠. A, B는 반응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미 다 보이지 않아요? 그쵸? 이거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일쌍의 반응은 여기까지 하고, 와, 벌써 1단원이 끝났어요, 여러분. 와, 벌써 2단원이야. 와, 행복해. 진짜 이 속도로만 나가면은 한 학기 반응공학원 다 하겠다. 3단원은 엄청 길던데. 자, 또 뭐, 기초 반응과 비기초 반응. 우선은 기초 반응은 영어로 이제 elementary. 와, 올. 기초 반응은 elementary reaction. 이제 비기초 반응은 non-elementary reaction인데, 저는 이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반응공학 특론을 듣거든요. 오히려 대학원에서 주로 다루는 게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학부기 때문에 그냥 얘가 뭐다, 뒤에 이제 대충 어떤 알고리즘으로 한다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일단 제가 설명은 드리긴 할 거예요. 일단 엘리멘터리 리액션은 이제 반응 속도식이 양론식에 의한 농도와 비례하는 반응. 즉, 뭐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단은 양론식과 관계가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얘네 둘 다 양론식과 관계가 있고, 얘는 양론식이랑 대충 비슷하게 나오나 보네. 얘는 양론식이랑 뭔가 좀 다르다 보네. 이 정도만 지금은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일단은 너네님한테 반응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얘는 반응이 직관적이야. 근데 얘는 직관적이지가 않고 막 숨겨진 사이드 스텝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A에서 R 끝. 그러니까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야. 중간에 뭐가 없어. 근데 얘는 눈으로 보기에는 A에서 R인데 얘가 중간에 막 뭐 S로 갔다가 뭐 K로 갔다가 R로 와.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론식이랑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거야. 그냥 그렇게 조금 이해하면 쉬워요. 얘네는.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 사이드 스텝이 없는데, 얘는 이제 단계가 원 스텝이 아니라 사이드로 부가적인 반응이 있다는 거죠. 진행하는 도중에. 자, 그래서 대표적인 얘가 이제 넌엘리멘터리 반응. 자, 얘가 딱 보면 알겠지만 얘가 EAB로 가는 반응이에요. 그쵸? 이거가 만약에 엘리멘터리 반응이다.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얘가 만약에 엘리멘터리 반응이다 하면은 K, C, A 제곱, B 제곱 나와야 돼요. 약간 뭔 소리야? 근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 A가 아예 없어 여기에. 그냥 KC B제곱이야. KC B제곱이야. 그냥 A가 아예 빠졌어. 그러니까 반응식과 관계되면은 얘네 관계가 그냥 나와야 되는데 넌 엘리멘터리 반응이죠, 이러면. 그러면은
아마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이 중간 과정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을 거고, 잠깐만. 갑자기 헷갈리네. 얘가 이게 맞던가? 갑자기 헷갈리네. 뭐, 아무튼. 얘네는 먼저 구하는 방법이 메커니즘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드 스텝을 가정해서 찾아야 돼. 요거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사이드 스텝을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부분은 대충 원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 RAB 반응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단 AB가 생성되는 반응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K2가 이 방향이에요. 일로 가는 방향. 그럼 반응물은 A죠. 그리고 요거. 이제 이 스타 붙은 게 무슨 의미냐면은 중간체라는 의미예요. 이게 스타가 이제 중간체라는 의미인데 얘는 이제 중간에 굉장히 짧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드 스텝이 있는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원 스텝을 보이는 이유가 얘가 너무 짧게 생겨가지고 원 스텝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이게 너무 빨리 일어나.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원 스텝인가 싶어. 그런 의미의 스타입니다. 그래서 이 B2 스타라는 게 너무 빨리 생성돼서 우리 눈에는 원 스텝으로 보인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속도 상수 K2는 이 방향이고 반응물은 요 A하고 B2 스타죠. 요렇게. 그리고 K3는 요 방향이 반대 방향이고 여기서의 반응물은 A, B하고 B죠. 근데 왜 여기 마이너스 붙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반응은 K3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A, B에서 역방향으로 가는 거죠. 즉 AB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AB의 반응 속도를 구해야 돼. AB가 이제 생성되는 속도인데 얘는 AB가 생성되는 반응인데 얘는 AB가 사라져. 사라지는 거는 마이너스. 왜냐? 우리 AB가 생성되는 거는 플러스인데 우리는 AB가 생성되는 걸 구하고 반응 속도에서 플러스로 나와야 되는데 얘는 오히려 AB가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둘이 반응이 일어나는 방향이 반대예요. 자, 이 식에 대해서 하나를 세우고 너무 지저분해졌다. 이 식에 대해서 하나를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체 요거에 대해서 식을 하나를 더 세워야 돼요. 얘 역시 마찬가지로 B2가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근데 이 반응은 얘랑 연속으로 진행되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식과 요 위의 식과 밑에 식을 다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거는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은 이제 요건데 왜 2분의 1이 들어갔냐? 이것도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설명을 써놓은 건데 저희는 이 식의 기준은 이 친구의 입장이에요. 이 친구의 입장. 그러니까 RB2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반응 속도는 얘에 의한 거기 때문에 얘 속도에 맞춰야 돼요. 얘가 기준이에요. 근데 얘는 B가 반응 속도가 2배잖아요. 사실 얘를 더하기라 썼지만 2B는 B2랑 마찬가지고 우리 아까 했잖아. 얘네가 반응 속도가 이 꼴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치? 2 내려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치? 자, 근데 여기서는 얘 생성이죠. 얘가 이제 생성되는 속도이기 때문에 2분의 1은 들어가고 여기서는 플러스. 잠깐만 펜 왜 이렇게 불편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B2가 사라지는 방향이에요. 이제 사라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K2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는 또 생성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 근데 우리 아까 뭔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 B2 스타는 굉장히 짧게 생성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짧게. 이 B2 스타는 굉장히 짧게 생성되기 때문에 아까 식에서 사실 이 친구는 거의 존재를 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짧게 생성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얘는 dx, d 비슷한데 얘가 굉장히 짧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얘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0으로 가면 돼요. 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0으로 가고 좌변이 0이 되고, 결국 이 좌변이 0이 되고, 그 좌변이 0이 된 상태에서 그럼 우변에 B2 스타가 하나만 남죠. 이 B2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B2 스타는 요 꼴이 나올 거고, 이 B2 스타를 다시 원래 요 식에다가 넣어서 다시 정리를 해요. 다시 요 RBA 식 있죠. 다시 RBA 식 있죠. 요 식에다가 넣어서 다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RBA는 요렇게 나와요. B에 대한 잠깐만. 왜 이렇게 됐어 갑자기? B에 대한 2차식이 나왔죠. 결국에는 B에 대한 2차식이 나왔어요. 즉 우리가 지정한 메커니즘과 일치한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다고만 알아두면 돼요. 왜냐? 일단은 교수님 스타일이 조금 이렇게 랜덤한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혹시 나오더라도 좀 쉬운 게 나올 거고, 저희 때는 이런 거는 솔직히 2분의 1 설명해 주실 때 기준의 의미가 뭐냐고. 오케이. 다시. 이거 5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맞네. 이 기준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저희는 두 가지에 대해서 세웠잖아요. A, B에 대한 반응 속도식과 B2 스타. 그러니까 일단은 이 중간체에 대한 반응 속도식과 중간체에 대한 반응 속도식과, 그리고 얘는 그거죠. 생성물. 사실 이 두 가지를 세우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기준이 뭐냐? 중간체예요. 여기서는 이제 기준이 중간체예요. 이제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은 B2 스타가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은 얘가 중간체죠. 중간체에 의한 반응식을 세우기 때문에 이제 양적 관계를 모두 이 중간체에다 맞춰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얘를 1로 보고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식을. 그리고 이 꼴이 되려면은 얘는 원래 앞에 2가 있는 거니까 반응 속도가 같아지려면은 2분의 1을 해줘야 된다는 이거죠. 네, 그쵸. 기준이 중간체 스타여가지고 기준의 2배가 있는 B를 2분의 1로 나눠줘야지 등호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등호 얘기 있었잖아요. 맨 처음에 아까 문제 풀었던 거. 아까 문제 풀었던 거. 요거처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꼴을 쓰기 위해서. 기준에 대해서 요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오히려 대학원 과정에서 훨씬 중요하고, 교수님 스타일상 이렇게 조금 랜덤리한 건 잘 안 내세요. 그리고 화공기사에서도 이건 솔직히 노가다거든요. 메커니즘을 짰다가 틀리면 다시 해야 되고, 짰다가 틀리면 다시 해야 되고, 무한 반복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가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불복이야.
내가 만약에 운이 없어. 그러면은 이 문제만 가지고 끙끙끙 대다가 끝날 수가 있어, 시험이. 그래서 사실 어떤 시험이든지 얘네는 별로 선호를 안 해요. 이런 유형은. 그래서 얘네는 그냥 어떻게 하는지만 알고 조금 쉬운 거 예제 몇 개 풀어보고 끝내면 돼. 그지 얘네를 아주 깊게 팔 이유는 없어요, 지금. 학부 수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중간고사 안 보잖아요. 범위 넓어질 거란 말이야. 이게 나올 가능성 더더욱 없어요. 그래서 걸을 거는 어느 정도 거르고 공부를 합시다. 우리 전략적으로 갑시다. 제 경험으로 화공기사라든지 이제 뭐 중간고사든 거의 이거는 잘 안 내신다고 보면 됩니다. 좀 너무 복불복 문제라서 내가 운이 좋으면 빨리 풀고 운이 없으면 못 풀어요. 어렵게 나오면 이게. 그래서 얘는 그냥 예제에 있는 쉬운 거 몇 개 정도 끄적끄적 할 수 있을 정도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의 얘가 나온 전례는 없었고. 제가 화공기사 문제를 봐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되게 문제를 풀어봤지만 이거 묻는 문제 하나도 없었어요. 기출문제 중에서. 네, 뭐 그렇답니다. 이거 묻는 문제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그냥 어떤 거다 정도만 알고 쉬운 거 몇 개 조금 할 수 있으면은 그냥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도 사실 중간고사나 이런 데서는 거의 안 물어보는데 얘는 왜 중요하냐? 얘는 또 특이하게 화공기사에 나와. 얘는 이제 또 특이한 게 화공기사에는 또 나오기 때문에 효소는 좀 알아둬야 돼요. 근데 사실 얘도 중간 증명 물어보는 것보다도 결론적으로 효소가 어떤 성질이냐 좀 많이 물어봐서 자 일단은 효소에서 이제 얘네를 좀 알아야 돼요. 쓰는 기호. 이제로하고 일하는 게 아마 레이븐스필드 그 책에 이런 기호를 쓸 거거든요. 근데 그 책이 증명이 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증명을 한 걸로 가져왔습니다. 그 책이 좀 원래 좀 어렵게 써져 있어가지고. 자, 이제로는 뭐냐? 이제 아무것도 붙지 않은 효소의 얘네 반응 사이트들, 액티브 사이트. 활성점이라고 하는데 촉매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많이 이 용어를 접하게 될 거예요. 얘네들 아무것도 안 붙었을 때 효소가 반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효소라고 해서 모든 면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붙을 수 있는 점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얘네가 붙을 수 있는데 이제 초기 효소의 농도는 이렇게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반응물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종류가 생기죠. 안 붙은 애, 붙은 애. 그니까 친구 없는 놈, 있는 놈. 그러니까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얘는 이제 친구가 없고 얘는 친구가 없고 친구가 있는 애가 생겨요. 그래서 친구 없는 애는 요거, 친구 있는 애는 X.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2가 되고 요거 같은 애는 X가 되겠죠. 친구 있는 애, 친구 없는 애. 그런데 원래 처음에 있는 애 액티브 사이트 개수는 이게 그대로죠. 뭐 더 생기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이제 얘네가 들어오면은 반응한 애와 안 한 애의 합은 원래 있는 애랑 똑같아야 돼요. 개수, 농도, 개수. 그렇죠, 농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는 이제 보존돼야 되는 식입니다. 자, 근데 저희 아까 중간체는 굉장히 짧게 생성된다고 가정을 했죠. 근데 여기서는 원래 사실 효소 반응은 좀 그렇게까지 짧진 않아서 실제로는 얘가 0에 수렴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가정은 똑같이 한다. 실제로는 얘가 아니지만 가정은 아까 하듯이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밑에 요거만 알고 가면 돼요. E0는 E 플러스 X 요거만 알고 가면 돼요. 자, 생성물 반응 속도식 이거 너무 작게 나왔네 그치? 생성물 반응 속도식 일단은 효소 반응이 잠만 이거 식을 안 써놨나 내가? 아직 안 써놨구나. 잠시만요.
어떤 효소 반응 같은 게 이렇게 되거든요. 어디 갔어, 펜? 자, 그러니까 반응 안 한 애죠. 반응 안 한 애에 A가 들어와서 반응 속도 상수 K1으로 이제 친구 있는 애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가역 반응이야.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A가 붙어서 X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X는 반응을 일으켜서 2가 된다. 요거를 바탕으로 얘를 세운 거거든요. 아, 2란다. 2 플러스 R. 죄송해요. 2 플러스 R이구나. R이 왜 있나 했네, 순간. 2 플러스 R이고, 이 R이 이제 프로덕트, 생성물. 그래서, 프로덕트에 대한 반응식은, 반응 속도 상수 K3고, 프로덕트 밑에 하나밖에 없죠. 여기밖에 없어, 프로덕트는. 요 R. 밑에밖에 없기 때문에, 식이 하나로 나오죠. 자, 근데 우리는 요걸 몰라. 그래서 얘를 정상상태 과정으로 풀 거기 때문에 x에 대한 식을 똑같이 세워줘요.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는 이거 생략할까? 해줘야 되나? 이거 알 텐데 다들. 이거 똑같이 해주면 돼요. 이거 x 생성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k1이고 얘네가 반응물이죠. 그리고 이제 역방향이죠. 역방향이니까 x가 없어지는 반응. 얘도 마찬가지로 x가 없어지죠. R과 2가 되고 X가 없어지는 반응이니까 마이너스 다시. 이렇게 해서 정상상태 가정을 해주고,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친구 있는 애와 친구 없는 애와 친구 있는 애를 더하면 원래 애가 나와야 돼. 개수는. 농도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 2에다가 2제로 플러스 X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2에다가가 아니지. 2에다가 대입을 해주는데, 2제로 아니구나. 지금 헷갈려, 작으니까. 2제로에다가 이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2에다가 넣기 위해서는 얘가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2제로 마이너스 x는 2가 나와요. 그쵸? 얘를 이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괄호로 해서 대입을 해주면은 우리가 또 궁금한 x가 하나가 더 생기죠. 자, 이제 정상 상태를 만든 다음에 뭐 해야 되죠?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언제나 그렇지만 중간체의 반응 속도를 0으로 가정을 하고 얘를 0으로 가정을 하고 그 궁금한 중간체에 대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쭉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요렇게 나와요. 그리고 얘를 다시 뭐 하죠? 이제 프로덕트 반응식 있죠?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 즉, 요 x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을 해주면은 요런 모양이 나와요. 자, 그리고 좀 이렇게 보면 복잡하니까 K1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결론이. 사실 제가 다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고, 얘는 항상 얘기하지만 중간 과정은 그렇게 막 물어보거나 그러진 잘 않아요. 근데 모르겠다. 얘는 좀 고정되어 있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효소는. 근데 얘가 솔직히 K2하고 K3하고 요 텀 있잖아요. 요거 요 텀. 좀 지저분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귀찮아. M으로 바꿔. M 역시 적혀 있구나. 여기 귀찮아. 바꿔. 자, 끝났습니다. 효소에 대한 반응 속도식은 요렇게 쓸 수 있고, 이거를 우리 효소의 실험 결과가 이제로가 반응 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비례하나 봅시다. 이제로가 반응 속도에 비례를 할까요? 자, 근데 봅시다. 이식 다시 보면은 A 플러스 M이고, 분모가 A 플러스 M이고, 분자가 이제 어떻게 돼요? 분자가 K3A죠. 여기다가 2제로 곱한 거랑 똑같지 않아요?
이식 다시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요거랑 똑같지 않아요? 그죠? K3A 요게 한 텀이고 곱하기 2제로 된 거랑 똑같죠? 즉 분모 아니 잘못 썼네. 분자네. 분자에 2제로가 있어요. 네. 분자에 2제로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험 결과하고 반응 속도식이 일치합니다. 두 번째, 낮은 A에 대해 이거에 비례하는가 물어보는데 이거에 비례하냐 물어보는데 A가 충분히 작다면 우리 저기 다들 물리화학 2 배웠겠지만 충분히 작으면 얘를 0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얘를 0으로 보내면 안 되지. 전체가 다 0이 돼버리는데 일단 얘는 0으로 보내서 왜냐 A 플러스 M에서 A가 충분히 작다. 이게 중괄호구나. A 플러스 M에서 A의 농도가 충분히 작다면은 이거 M이 되죠. 그러니까 얘네를 한 텀으로 보고 생략을 하면은 그냥 M만 남는 거예요, 여기는. 즉, 이렇게 되죠. A 이게 분자에 남잖아요. 그러면은 분모는 M으로 하고 결론 다시 쓰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A에 비례한다고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높은 A에 대해서 A가 높아지면은 이번에는 마찬가지예요. A가 높아지면 이거는 A가 M에 비해 너무 크다고 가정을 하고 M을 또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A가 높아졌다. 그러면은 얘가 A가 되기 때문에 AA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즉 A가 소거돼요. 근데 A가 아까 뭐였죠? 왜 이래? 왜 갑자기 써져 막? E0 플러스 A가 2 플러스 A가 X가 된다 그랬죠. 즉 A는 반응물이에요. 반응물의 농도가 높아지면 반응물의 농도와 관계가 없어져요. A가 날아가서 즉 반응물의 농도가 낮을 때는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해서 생성물이 이제 생성물 속도가 생성이 되는데 A의 농도가 아주 높아지면은 반응물은 더 이상 생성물의 속도에 관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3개가 나옵니다. 즉 아까 얘기했던 1번 결론, 2번 결론, 3번 결론 이거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냐?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10분을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효소 관련된 문제만 하나 풀고 요거만 풀고 10분을 쉬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은 잘 안 물어보는데 그 결론을 물어봐요. 이렇게. 그래서 화공기사 공부할 때는 얘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네, 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답은 2번이에요. 저희 아까 결론에서 반비례한다는 결론은 어디에서도 없었죠. 그쵸? 다 비례하거나 관여하지 않거나. 그쵸? 자, 그래서 아까 또 누가 4번이라고 올리셨는데 저도 이거 뭔지 몰라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화공기사 공부할 때 되게 많이 나와요. 은근히 학교에서 안 배운 것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일단 확실하게 아닌 거를 고르고 확실하게 아닌 거를 일단 공부를 해가지고 얘가 답이 아니야. 그럼 얘는 맞는 거예요. 그럼 얘를 외우면 돼요. 이게 관계되는구나. 이게 화공기사 공부 제하는 방법입니다. 확실하게 아닌 거를 이제 선택지를 고르고 얘가 아닌 걸 아니까 나머지 선택지를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안 배운 거를. 엔자임에 반응해서 얘가 관계되는구나.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화공기사를 공부를 해왔는데 시험이 연기가 돼서 제 필기 공부 방법이 맞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요거에 대해서는 알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잠시 쉬었다가 시작할 때 제가 채팅방에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 휴식하겠습니다.